면역을 강화하는데 좋은 콩즙을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콩을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충분한 단백질도 들어오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영양을 섭취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인체 안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흡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양분이 최대한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먹을 때도 우리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영양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콩을 먹는 가장 주 목적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단백질을 가장 많이 축출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맷돌로 갈아서 먹는 형태로 먹는 것이 좋은데 이 맷돌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녹즙기를 써서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축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녹즙기로 콩을 즙을 내면 되는데 맨 처음에는 메주콩을 한 컵을 이제 넣고 물을 한 대여섯 컵 넣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불려졌던 물은 생수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과 콩을 같이 넣어서 즙을 내릴 겁니다. 콩만 넣으면 즙이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물랑 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담가놨던 물을 같이 넣어서 즙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즙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즙이 다 받아지면은 이제 약간 끓일 텐데 한 중간 정도 불에 놓고 살 끓이시면 됩니다. 한 2, 3분 정도 있으면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약불로 내리세요. 그리고 한 1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이제 콩즙이 만들어집니다. 이 콩즙을 우리가 끓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콩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콩 비린내가 나면은 이게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도 비린내 생각하다 하면서 먹다 보면은 이제 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흡수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콩즙을 한번 살짝 끓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콩을 완전히 삶아서 갈아서 먹는 것과 콩즙을 내서 먹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2컵을 딱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콩을 삶아서 갈은 거는 이렇게 층이 집니다. 그래서 콩은 가라앉고 그 위에 있는 물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녹즙기를 써서 콩즙을 만들어내면은 정말 우유 같아져요. 콩우유. 층이 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좋은 우유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소화나 흡수도 월등히 잘 되고 또 영양분도 삶아서 간 것보다는 나중에 살짝 끓여주는 것이 단백질은 열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영양분도 많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콩즙을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콜라겐 같은 걸 섭취하는 것보다 이런 콩즙 같은 식물성 단백질 피부 미용에도 더 좋다고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콜라겐을 섭취를 하는데 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보다 우리가 콩을 섭취하고 또 채소와 과일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콜라겐을 먹었을 때 일시적인 어떠한 증상 완화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 화학적인 약품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다른 세포와 혈액에는 부작용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미용은 우리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천연의 재료를 써서 우리 인체가 콜라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입니다. 콜라겐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단백질이고 비타민C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콩즙을 먹어주고 비타민C가 많은 레몬이나 또 채소를 먹어준다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콜라겐이 생성이 되고 이제 점점 피부가 좋아집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센터에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해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모든 분의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또 이게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광채가 안에서 나오는 광입니다. 이거는 인체가 해독이 되고 충분한 영양이 들어가서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해독하고 피부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피부 미용은 우리 안에서 영양을 공급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메가3를 어떤 역할로 먹는 건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메가3가 건강에 좋아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은 우리 인체에 있는 염증, 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물질, 균 이런 것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면역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료, 각 단계에서 연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는 우리 인체에서 염증을 죽이고 또 암과 싸우고 또 이물질,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싸우는데 필수인 영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오메가3를 이제 영양제로 이제 섭취를 하는데 이 영양제로 섭취를 했을 때 많은 논문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심방세동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전립선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가 약으로 먹기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생선을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생선이 오히려 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오메가3가 부작용이 심한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점점 알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등푸른 생선 또는 해산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해산물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바다의 환경입니다. 바다의 환경에 점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지고 중금속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선을 먹었을 때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도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생선들을 많이 먹었을 때 작은 군종이나 그와 비슷한 유사암을 만들 수 있다라는 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양성암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양성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악성암도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선도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고 그 외에 오메가3가 풍부한 다른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오메가3가 풍부한 다른 식품은 첫 번째는 생씨앗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견과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역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역도 우리가 삶아서 먹거나 조리해서 먹는 상태에서는 오메가3가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미역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도 오메가3가 많다고 들었는데 요 시중에 파는 들기름 같은 거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우리가 이 곡식 중에서 가장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거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가장 많은 오메가3를 가지고 있어요. 올리브유보다 오메가3로만 치면은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들깨입니다. 그리고 이 들깨를 생들기름으로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들깨를 씹어서 먹는다면은 이게 소화에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참깨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참깨는 꼭꼭 씹어 먹으면은 이게 좀 씹히고 또 들어와서도 소화가 될 수가 있는데 들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들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하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즙을 한번 내서 먹어보자 했는데 들깨는 즙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만들어서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만들었는데 이 기름을 만드는 공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열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은 산패율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도 산패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먹을 때는 꼭 생들기름을 먹어야 되고요. 이 생들기름을 먹을 때도 꼭 열을 가하지 않는 생들기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도 공법을 쓴 생들기름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 산패율 걱정도 없고 인체에 흡수도 잘 되고 이렇게 산패되지 않고 열이 가지지 않는 생들기름은 인체에 가장 좋은 오메가3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들기름으로 좀 섭취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숟갈 정도 먹으면 될까요? 생들기름을 먹게 된다면은 꼭 먹어야 될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소화량에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식전에 한 숟가락에서 세 숟가락 정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 숟가락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먹는 방법은 공복 한 30분 전에 먹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들기름을 이제 우리가 소스 담는 그 그릇에 있잖아요. 좀 충분히 담아주고 거기에 약간의 천일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채소를 찍어 먹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김을 찍어 먹고 하면은 아주 좋은 먹는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맛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을 때 그냥 뭐 파프리카나 상추를 찍을 때 그냥 이렇게 톡톡 찍지 마시고요. 좀 듬뿍 찍어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상태로 먹게 된다면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또 채소와 같이 먹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고 또 채소의 영양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건강교육원 통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좀 가장 인상적인 변화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이제 아주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파킨슨 환자입니다. 이 파킨슨 환자인데 이분이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파킨슨 약을 6가지를 먹고 있었어요. 약을 6가지 먹는다는 것은 뭐 최대치를 먹는 겁니다. 이 파킨슨에 대한 시술과 수술은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약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이거를 좀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데 6개를 먹고 있는 환자인데 6개를 먹어도 잘 컨트롤되지 않고 경직이 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몸이 많이 떨리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센터에서 배운 거를 또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치료를 해 나갔을 때 이제 점점 경직이 없어지고 다시 우울했던 감정이 밝아지고 아주 정신도 맑아질 뿐 아니라 몸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떨림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파킨슨이 다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환자가 이거를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수년 동안 거의 10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파킨슨을 치료해 왔는데 분명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지만은 병원에서 파킨슨이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기에는 정말 이 환자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군데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3군데 병원에서 전부 다 파킨슨에서 다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파킨슨이 더 이상 아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 치매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해결이 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뭐가 필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체계화되게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소가 좋고 우리가 과일이 좋다는 것은 아주 잘 입증이 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볼 때 일관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것들이 각각 다른 시점과 다른 연구 대상,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됐지만은 이게 인체에 아주 유익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호전시킬 수 있다는 일관성이 된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편의 논문이 있지만은 전부 다 일관성이 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우리 인체에 좋은 것은 충분히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채소를 먹는데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인체의 원리를 아는 것과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와의 상담이고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질병이 있다면은 저희 센터로 오세요. 저희 센터로 오면은 이제 아주 다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